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지킴이 김대희. 신하영입니다.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그리고 건강한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꿈꾸며 네, 저희 행군기는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행복한 군대 이야기를 나눌 대한민국 참군인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이네요. 네.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 반응이 어떻던가요? 저보고 너무 본인 자랑만 하지 않았냐. 그건 맞아요. 네. 저도 컨셉을 너무 세게 잡지 않았나. 네가 안 그래도 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근데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런데요, 네. 오늘 가장 센 분이 안 보여요. 장미대위 님이. 아이고, 크레모와 대인님이 안 나오셨네요. 네,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게요. 저희가 김대희 잡는 크레모와 장미대의 빈자리를 채울 더욱더 강력한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그래요. 기대됩니다. 네, 거친 바다를 누비는 진짜 바다 사나이 해군 대표 서우석 중사 나와주시죠. 남자야? 남자를 불렀어요? 난 좋은데 왜 그래요? 아니, 장미대인님이 남자야? 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실 거 없어요. 전 좋은데 왜 그러세요? 아무튼 환영하고요. 예. 네. 근데 부대 내에서 불리는 아주 특별한 별명이 있다고요? 교관 시절에 좀 무섭고 엄격한 교관이어서 네. 그때 불렸던 별명이 라는 별명. 죄송한데 방송 중에. 네. 알아서 편집을.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불렸던 별명은 초코파이 교관이었습니다. 왜요? 네, 정이 워낙 많아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좀 센데요. 초반부터 세신 분이 그러니까요. 왔는데, 네. 혹시 저희 방송 보신 적 있어요? 예, 모니터링 하고 왔습니다. 저희 진솔한 얘기도 많이 하고 군대에 대한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네. 또 여군들이 또 엄마나 누나 같은 마음으로 그 장병들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뭐 당당한 자신감은 보기 좋은데요.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 겉으로는 이게 되게 단아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지대공 미사일을 한 10개씩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네. 지뢰바퀴에서 꼭 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좀 험난한 그런 길이 좀 예고가 됩니다, 서우석 중사님. 네. 자, 그렇지만 서우석 중사님이 합류를 네. 함으로써 드디어 육군, 해군, 공군 3군 대표가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행군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우석 중사님, 저희 행군기에서 정한 3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 내숭을 떨지 않는다. 하나, 강한 눈빛에 쏘지 않는다. 하나, 멋진 척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럼 100% 솔직하고 100% 건강한 유기농 같은 방송 행군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순서는요. 지금 가장 뜨거운 군대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 부대 뉴스. 군스타 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참 궁금한데요. 네, 그 전에요. 네. 김대희 씨. 네, 6월이잖아요. 그렇죠. 6월이 무슨 달인 줄 아세요? 무시하시는 겁니까? 6월은요, 1년 12달 중에 네.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오, 왜죠? 왜냐? 네. 바로 제가 태어난 달이거든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았고, 여러분들 뭐 굳이. 알아요. 농담한 거예요. 6월은 네. 바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을 기념하는 현충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죠. 6.25 전쟁. 그리고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이 있었던 날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준 젊은 장병들의 희생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군대에서도 뜻깊은 행사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군스타그램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김대희 씨와 끈끈한 부사 라인을 구축한 우리 육군 훈련소 최미 하사가 준비했습니다. 친구 아이가?
죄송합니다. 진주에 위치한 육군 39사단 용호연대에서 장병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임진왜란 최대 겨전지로 꼽히는 진주성. 이곳에 위치한 국립진주박물관을 잔병들이 방문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낳은 영웅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생생한 3D 영화로 체험하며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소정의 상품을 건 역사 OX 퀴즈를 통해 잔병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 역사 공부하면은 조금 지루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체험을 하시니까 지금 보세요. 장병들의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요. 걸그룹 온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제 한때 K본부에서 퀴즈 프로그램 MC를 제가 했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내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아서 역사, 학교 다닐 때 국사 잘하셨어요? 전 연도 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국사 점수가 저는 수학 점수랑 같이 낮았습니다. 저는 국사 점수가 좋았습니다. 국사 선생님을 너무 짝사랑해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정말요? 국사 선생님이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게 이분이었어서 안타깝게요. 예. 그래요. 아니 우리 아영 씨는 어때요? 네네. 우리 저 행운기 브레인인데 국사 잘하셨어요? 제가 국사를 잘하진 못했는데 저는 또 역사학과 나왔어요. 아니 하버드대 역사학과 나왔어요? 네, 그래서 미국 역사를 배웠는데요. 뭐 나름 거기선 국사니까요. 그러네. 그래도 뭐 저 역사학과 나온 여자입니다. 호국 보훈회관을 맞이해서 행궁인대 역사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때 손을 듦과 동시에 정답이라고 외치신 분한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은 진주대첩, 행주대첩, 그리고 땡땡땡 대첩이다. 정답. 저부터.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정답을 외치셔야 되는 정답이라고 외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신경전 벌써부터. 네. 자, 정답은? 정답! 제가 빨랐던 것 같아요. 비디오 판독 해봐야 돼요. 예, 잠시요. 네. 비디오 판독 비디오 하고 판독. 가겠습니다. 네. 예, 이지수 중이가 네. 조금 빨랐습니다. 아주. 네. 정답은 네.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 정답!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획득하셨고요. 많은 군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한 전략은 하객진. 몇 번일까요? 하객진이. 3번 하객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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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좋습니다. 지금 1대1. 네. 6.25 전쟁에 UN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참전한 나라 5개를 5초 안에 내시오. 정답. 터키, 이스라엘,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정답! 오, 대단합니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정답! 정답. 땡! 정답! 집에 돌아갈 수 있으려나? 군대 상식 퀴즈입니다. 군인들의 즐거움. 군대리아가 처음 시도된 것은 몇 년도일까요? 1988년, 다운! 1985년, 다운! 1981년, 1983년. 정답! 자, 다음 문제. 국방TV 간판 프로그램 위문열차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출연을 기록한 가수는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걸스데이, 정답. 1번 걸스데이. 땡. 2번 달샤벳, 3번 헬로 비너스. 정답! 정답. 헬로 비너스. 헬로 비너스 땡. 4번 베스티. 정답! 정답. 4번 베스트. 정답!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마스코트 중에 유일하게 생물이 아닌 마스코트는? 정답. 정답. 해병대 해병이. 해병대 해병이 땡. 아닙니다. 정답 이재중이. 공군. 정답! 이재중이 오, 갑자기. 와, 한 대단합니다. 스포츠가. 자, 이렇게 해서 행국인배 역사 퀴즈 대회 총 5문제를 마친 이지수 중이를 최고의 역사으로 선정합니다. 소감 한 말씀. 네. 네, 너무 기쁘고요.
망신을 당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약속드린 대로 우리 역사 퀴즈 대회 1등을 하신 이재수 중위께는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곤스타그램은요, 이제 김대희 뺨치는 육군계 유재석 기자, 우리 행군기 역사배, 역사왕, 네. 이지수 중위가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네. 경상북도 영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키워주기 위한 민관군 합동 프로젝트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전사자를 냈던 격전지 경북 영덕. 그곳을 영덕 여중 학생들과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함께 찾았습니다. 현재까지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찾은 유해는 총 366구. 오랜 시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들의 유품을 본 여중생들은 저절로 숙연해졌는데요. 앞으로도 이처럼 뜻깊은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제 네. 호국 보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또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부대에서 네. 태극기 그리기 이제 교육을 했었습니다. 네. 간부들부터 교육을 시작을 해서요. 태극기의 기본적인 의미랑 이제 그리는 방법들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장병들이 재밌게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글짓기나 아니면 토이즈 교육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저희도 그 왜 다들 호국 보훈 그 표 쓰기 뭐 이런 것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해봤잖아요. 맞아요. 우리 즉석에서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자, 이 벌칙은요. 우리 제작진이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1등이 꼴등 딱밤 때리기. 오, 딱밤. 기절시켜도 되는 겁니까? 오, 예, 상관없습니다. 네, 저부터 발표를 할 텐데요. 제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서 좀 창피한데. 자, 하버드대 역사학과 네, 창피해, 잠깐만. 출신. 나 어떻게 썼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 진심입니다, 진심? 여러분. 네. 자, 나라 사랑 실천하자. 어떻게? 행군기 본방사수. 우와. 저희 진심입니다. 네. 나라 생각만 한다. 왜냐면 나라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 네. 표라기보다는 왠지 좀 산문 네. 정도. 표다운 표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음 바친 나라 사람, 값진 희생 보답되길. 오, 뭔가 이게 딱 느낌은 네. 이거는 누가 봐도 표다. 정석이네요. 네? 네. 그대들이 지켜나간 대한민국 꼭 잊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아니 내용 너무 좋고요. 네. 근데 느낌이 기절할 것 같은. 지금 뭐 선거 출마하는 공약 같은. 저는 대한민국은 저희 육해공민 지킨 게 아니라 저희 국민들까지 포함해서 지켰다고 네. 생각해서 나라 지킨 대한민국으로 쓰고 그 밑에는 나라 사랑 호국품 써서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내용 좋아요. 그럼 김대희 씨. 호국 본 표는 이거다. 제가 정석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잔악기나 보안 조심. 꺼진 컴퓨터 다시 보자. 94년생 유아인에서 나오는 자, 왠지 꼴찌는 좀 정해진 것 같고요. 1등 최명하사님. 행사를 거쳐서 우리 제작진이 뽑은 꼴등은? 최민영 하사님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유머도 뛰어나시고 정말 어떤 그런 애국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정말 느껴져요. 살살했습니다. 이야, 맞으면서 저는 뭐 든든합니다. 진짜 정말 우리나라를 정말 진짜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확신이 확 드네요. 울지 마세요. 울고 계시네요. 울지 마세요.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꼭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뜻깊은 군스타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청춘의 의무이자 권리인 군대, 미입대자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또 장병 여러분들께는 이 무사무탈 만기 전역을 위한 병영생활 꿀팁을.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예비역들에게는 잊지 못할 군대 향수를 불러일으켜주는 시간, 궁금하군입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뭐요? 고등학생도 아니고요, 네. 중학생도 아니고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군대가 있다고 해요. 에? 아니, 아직 입대가 10년이나 더 많이 남은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군대가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 미래가 참 밝습니다. 이렇게 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초등학생이 뽑은 육해 공군 인기도 조사 결과 1위가 네. 육군. 육군 공군? 해군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1위가요. 네. 육군이었어요. 육군.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공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군 해병대가 이제 조금 아이들이 특히 육군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가 정말 재밌어요. 네. 육지에서 싸우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땅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아이들답게 천진난만한 답변을 좀 보내왔어요. 아, 정말 귀엽네요. 귀여워요, 네.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또 우리 군의 미래인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안심하고 군에 갈 수 있는 선진 병영 문화, 저희 행국이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영 생활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궁금하군.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여러분 공개해주세요. 알쏭달쏭 키워드 컬처 쇼크요. 첫 번째 단어는 컬처 쇼크입니다. 문화적 충격이란 얘기죠. 네. 네. 저는 처음에 입대를 했을 때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포크 숟가락을 사용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물을 막 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다 이름을 다 새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주기? 네, 오. 주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속옷까지 이름을 이제 다 새겼어요. 오. 근데 보통 이제 그냥 작게 이니셜만 적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네. 저는 막 팬티 엉덩이 뒷부분에다가 이지수 막 이렇게 다 적어놓고 네. 네,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너무 이렇게, 네. 이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주셔서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니까. 컬처 쇼크, 컬처 쇼크. 저는 샤워 시간이 5분이었던 게 제일 컬처 쇼크였습니다. 우리 최미아 선생님은? 저도 쉬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 정말 컬처 쇼크였습니다. 현재 시간 뭐 19시 10분, 네. 19시 15분까지 씻고 나올 수 있도록 샤워 실시 하는 순간 저는 알몸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순간 이제 샤워실로 무작정 막 뛰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육군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니, 상상력은 육군이 풍부한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네. 컬처 쇼크인데요. 네. 종합해 보면은 뭐 약간 뭐 적응에 관련된 이야기일 적응? 것 같고. 적응.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네. 볼까요? 저희가 첫 공개해 번째가 좀 주시죠. 모르겠네요. 포크숟가락. 지금도 쓰고 있죠? 지금 훈련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훈련소에서? 예. 진짜 저거 없었으면 군대에서 밥을 못 먹어요. 내 개인 소총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게 포크숟가락이거든요. 훈련 나가면 항상 여기 꽂고 나갔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네. 다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컬처 쇼크. 포크숟가락이면 이게 먹는 거, 군대에서 먹는 밥과 관련 있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군대 추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대 추억. 예전의 기억. 모르겠어요. 약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좀 아리송한데 네. 정답이 궁금하거든요. 네.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까요? 저모? 점호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전에 뭐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인원 체크하는 거. 둘, 셋, 넷. 아 그렇게 해야 돼요? 네네. 꼭? 그럼요. 네. 그럼 그거 저거 한번 맞죠? 해볼까요? 네. 여기 좀 우리 최민영 선생님부터. 여러분 하나, 둘. 뭐하니? 이러면 이제 네. 혼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바로 다시 할게요. 네. 네. 여러분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번호 끝! 이렇게. 멋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와 멋있다. 네. 저모. 네. 저모. 뭘까? 자 지금 일단 컬처 쇼크, 포크 숟가락, 점호 네.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음. 세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일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일? 군대 실수담. 훈련
훈련병들이 뭐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 네. 자,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주제 가운데 정답이 있을지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영상으로. 두근두근 가슴 설레며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첫 경험. 그러나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을 때도 있다. 온통 남자들에 둘러싸여 잠 못 이루게 될 입대 첫날 밤. 그리고 입대 이후 바로 겪게 될 컬처 쇼크. 여기는 군대구나. 오로지 군에서만 몸으로 체감하며 처음 접하게 될 군대 첫 경험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군대 첫 경험 첫 번째는 입영 신체 검사입니다. 장병들은 입소 후 무려 2박 3일 동안 군복무에 적합한 신체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매우 정밀한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2015년부터 총 20개 부문의 검사를 진행, 기존보다 항목을 더 세분화했으며 여기에 소변 검사 및 흉부 방사선 검사까지 진행함으로써 장병들 대부분은 군에 와서 생애 첫 종합 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는 이제 어쨌든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군에 가고자 하는 본인의 강한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체 등위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되거나 군에 2번 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2번 죽이는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컨디션 조절은 필수겠죠? 군대 첫 경험 두 번째, 군인의 상징 군복입니다. 사나이의 늠름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선 완벽한 핏감을 자랑하는 군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과거 일일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측정하던 피복 사이즈 측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3D 자동 신체 치수 측정을 통해 1,800명 기준 과거 3일이 걸리던 신체 측정 및 전투복 인도가 단 3시간 만에 해결되고 치수 측정의 디지털화로 인해 보급품의 교체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신속함과 함께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군대에 이런 기계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정확한 치수 막 나오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또한 공군의 경우에는 3D 시스템으로 신체 치수를 측정한 후 데이터를 자신의 3D 아바타로 저장. 군 복무 기간 동안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한 피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군대 첫 경험 세 번째, 사나이의 전유물인 군가입니다. 사랑을 속삭이거나 이별을 추억하는 유행곡 가사와는 달리 군가는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용감무쌍한 내용과 힘찬 행진곡풍의 곡이 대부분인데요. 처음 부를 땐 생소한 가사와 박자가 어색하긴 하지만 군인의 기본 자세는 물론 군인 정신을 고취시키고 힘든 훈련 시 부대원들 간의 단결력과 협동심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등 2년 남짓한 군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사회와는 달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군대 첫 경험. 군 미생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군대 첫 경험입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군대에서만 할 수 있는, 군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첫 경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 그대로 군대 가면 신세계가 열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육군훈련소인데 저희 때는 이제 그때 뭐 그냥 저희끼리 논산훈련소 이렇게 불렀는데 그 논산이라는 지역을 도시를 태어나서 처음 가본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앞서 화면으로도 봤지만 이 신체 측정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굉장히 최첨단의 그러니까요. 시설로 신체를 측정하는데 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성이 더 높아졌다는 맞아요. 그런 장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일일이 다 측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비쿼터스 신체 측정기로 이제 신체 검사, 신체 측정을 해서 뭐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까지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야.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옵니다. 대박. 뭐 영상을 보신 것처럼 공군은 3D 신체 검사를 하면서 사이즈가 바로 결과표에 나옵니다. 근데 육군과 다른 점은 아까 유비쿼터스 측정기로 신체 검사 결과가 나오지만 공군은 그 3D 신체 검사로 오로지 피복 측정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진배요. 오, 정말. 반면에 해군은 너무 아날로그 아닌가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교관 및 소대장이 세네 차례 그 피복을 수정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한번 재는데 원래 장인들이 어떠한 명품을 만들 때 네. 그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하나하나 다 모든 걸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장병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참군일 만든다는 생각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해군 전투하는 수제화네요. 뭐 일단 첫 경험하면은 또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네. 달라진 환경으로 인한 마음고생일 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생활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리듬이 몸 신체 리듬이 좀 깨지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딱 훈련을 딱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토끼 약간 염소 같이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삐소리가 난무하는 방송이 되겠네요. 자막을 우리. 모자이크 처리해서 우리 제작진들이 네. 이번 해는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육군은 변비어리지만 해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물을 내리면은 반대쪽이나 옆쪽에서는 역류라고. 네. 그래서 물을 내릴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이 뚫려 있어서 견을 보면서도 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오늘 잘 지냈어?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견을 보고 지금은 잘 돼 있지만 그래도 그 역류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물 내리기 전에 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물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자. 옆에 사람이 이제 엉덩이를 들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거 오늘 뭐 엉덩이가 삐가 갈 때까지 가보죠. 네네. 예, 예. 자, 저희가 정점 한번 찍고 이제 다시 한번 네. 좀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가장 컬처 쇼크예요. 뭐요? 불침범? 불침번. 네, 불침범. 응. 정말 불침번. 번. 네. 불침번. 네. 진짜로 이렇게 교대로 잠 안 자고 불침범을 서요? 불침번. 불침번. 밤에도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인원이나 장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 아픈 병사가 있었습니다. 고열로 인해서 이불을 걷어차고 모포를 걷어차는 병사가 있었는데 불침번이 즉각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 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서 불침번은 꼭 필요한 거 당연하죠. 네.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불침번 설 때 이렇게 졸리면 뭐 이렇게 군가를 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좀 잠을 깨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군가의 그 멜로디가 다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이 전선을 간다라는 군가가 있어요. 뭐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이게 원곡인데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내 나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아사모사 자기도 모르게 이 곡에서 저 곡으로 이렇게 콜라보를 형성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그 군가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게 군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요에도 있어요. 가요에도. 아, 가요는 뭘로 끝나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부탁할게 상처 주지 않기를 내 맘속에 있는 하트가 두근두근 거리잖아 곤드레 만드레 나는 울어버렸어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우는 관창 요즘 여자랍니다 울라 그만. 역사는 흐른다 이렇게 이 노래에서 저 노래로 갔다가 저 노래에서 이 노래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군가도 그렇다는 거죠. 아, 네. 정말 기가 테러당한 느낌이에요, 방금. 아. 그런데 이제 각각 군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국방일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육군, 해군, 공군별로 조금씩 달라요. 3위는요. 자, 육군은 전후 23%. 해군은 바다로 가자. 공군은 공군가. 자, 그럼 1위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아무래도 예. 진짜 사나이가 아닐까. 진짜 사나이. 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네. 해군은 뭐니 해도 엔카송이 아닐까. 엔카송은 저희가 구보시나 아니면은 좀 지쳐 있을 때 가장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고, 그리고 간단하고 쉬워서 누구나가 네. 따라 부를 수 있는 흥겨운 군가라서. 동이 트는 아침바다 갈매기 떼 춤추고, 빠라밤 달이 뜨는 저녁 하늘 엔카송이 퍼진다. 앵카송. 공군은 푸른 소나무? 푸른 소나무. 네.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 당신의 그 충정. 푸른 소나무. 공군. 푸른 소나무가 인기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군대 첫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군대 첫 경험에 대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이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묵묵히 내 앞에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은 아마 시간이 지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답입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시간이 흘러가는 걸 기다리면은 어느샌가 적응이 되어 있다. 그렇죠. 네,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군대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꿀팁을 전해드리는 궁금하군. 다음 주도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전군과 장병이 모두 행복한 군 생활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네, 바로 병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행군기가 나섰습니다. 속 시원한 인권 이야기, 인권 지식 백과. 네, 자, 국방부와 각 군 인권과가 함께하는 행복한 병영 문화 만들기. 먼저 행군기가 모신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두 분 날카로운 조언과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인권 지식 백과. 자,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저분 또 오셨어요. 저기 허위병이랑 매너하는 진상병이죠? 스페셜 큐티함 여자분은 누구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허위병 비리비리해서 여자나 만날까 했는데 참 능력 좋네. 조심히 가. 무슨 일이십니까? 네? 소개해달라잖아. 제 첫사랑입니다. 지난번 외박 때 SNS에서 연락이 돼서 전화 걸었더니 면회 한번 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올 줄은 몰랐지 말입니다. SNS? 네, SNS. SNS라고. 그러니까 SNS. 아, 친한 친구들끼리 스마트폰이나 PC로 소식도 주고받고 예전 친구나 저처럼 첫사랑도 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첫사랑? 충성 상병 진영만 행정반에 볼일 있어 왔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저한테 편지 온 거 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아까 확인하니까 없던데. 없다니까 참나. 행정관님 SNS 계정 만드십니까? 혹시 그 첫사랑이라도 찾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나이에 무슨 첫사랑이야. 진상병도 SNS 만들었나? 아 저는 저번 외박 때 PC방 가서 만들었지 말입니다. 예. 그래. 제 거 한번 보여드립니까? 그래. 신기하네 이거. 이렇게 누르고 아이디 이렇게 들어가지지 말입니다. 복잡하네.
들어가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중성. 아니 뭐 진상병이 저 SNS 하는 거 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진상병 SNS야? 상병 진영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자네 지금 부대 주소로 SNS에 올린 거야? 아, 그 친구들한테 편지 올까 해서 올렸습니다만. 아니, 부대 주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나? 올리려면 사소한 번호를 올려야지. 부대 주소는 보안사항인 거 모르나? 제가 급하게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겠어. 병사들 SNS 관리해야겠습니다. 병사들 SNS 수집해서 친구 맺고 무슨 내용 올리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중대장님, 그래도 병사들 SNS를 관리하는 건 좀 지나친 처사 아닙니까? 부대 보안이 우선입니다. 제 말대로 하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병사들 SNS까지 관리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친구들끼리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SNS에 행복아님 좋아요가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아니 제가 어디서 뭘 했고 누굴 만났는지 그거를 부대까지 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SNS 특성상 부대 정보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가 생기기 전에 사전적인 규제와 예방이 효율적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네, SNS의 사생활 침해. 이게 요즘 사회에서도 큰 네.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군대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간부와 장병 간의 SNS 친구 설정.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먼저 간부와 이제 병사들 간에 네네. SNS 행동 강령의 이런 교육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에서 자유를 침해받는 것 또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장병들 입장에서는 관리라기보다는 감시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병들의 SNS의 무분별한 이용 또한 자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병사의 경우에는 그 SNS 보안 행동 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게 먼저 잘못인 것 같고, 네네. 간부의 경우에는 이제 사사건건 간섭하려 드는 그런 권위적인 지시 그 자세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사가 부대 주소를 올리는 것은 SNS에 올리는 것은 군대 기밀을 유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이나 뭐 행보관 간부가 병사랑 SNS 친구를 맺어서 간접으로 그냥 관리를 하는 거면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보면은요, 네. 사례에서 진상병은 주소를 올리는 게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장병들이 잘 모르고 보안 규정을 어긴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부대 마크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또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부대 마크 정도는 나와도 돼요? 네, 나올 수 어허. 있는 그런 규정으로 또 바뀌었고 네네. 그런 사진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단체라든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뭐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자신의 의견? 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그런 글을 쓰게 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녁 전에 네. 그 친구나 부모님이 면회를 오게 돼서 네. 이제 핸드폰을 빌려서 군대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동기들과 생활반에서 그 찍지 말아야 될 공간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런 것 또한 문제가 되지만 그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은 복장이나 용모가 굉장히 불량하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군기 교육 때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네. 네, 또 군 시설은 거기가 제한 통제 구역인데 시설 앞에서 모든 애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공군 기지 내에서 네. 비행기와 함께 네,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사진의 경우, 그러니까 네. 기밀 시설이 뭐 노출되지 않는다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위치 정보가 포함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사진 찍은 네. 그 위치 정보가. 네, 요즘에 그 SNS에
지오태깅 기능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 GPS 이용해서 사진 파일의 위치가 이제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네네. 공무중 사진 촬영 시에 그 위치가 나오지 않도록 지오태깅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주소 같은 경우 사실 그 군인들의 그 오아시스 편지를 받으려면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사서원 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서원 번호를 올리는 거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서원 번호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주고받다 보니까 이 병사들의 SNS 관리를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병사들의 SNS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분은 한번 손들어 보시죠. 관리를 해야 한다. 아, 두 분이시고? 네.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아, 두 분이시고. 이렇게 나뉘시네요. 그럼 한 분씩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이게 군인이기 이전에 SNS라는 거는 뭐 군 시설도 아니고 군 매체도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공간을 그거를 침해를 해가면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좀 침해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지수 중위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되겠지만 병사들 중에는 그 공개되지 않아야 될 비밀 같은 걸 누설할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분 관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점이라 생각하고 네. 자유를 주되 다만 자유를 주되 교육을 통해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인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병사들 입장에서는 인지를 한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SNS에 올라오는 글이나 사진,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아직 보안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한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중대 간부가 병사들의 뭐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알면서 로그인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친구 맺기를 통해서 군 보안에 걸리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간접 관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 관리를 하게 되면은 반발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렇다면은 이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군 관련된 이제 어떤 SNS 계정을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병사가 그 SNS 계정을 안 쓰면 그만인 겁니다. SNS 계정을 어차피 이거 단속받고 감시를 받으니까 나 이거 안 쓸 거야. 그럼 다른 계정 만들어서 쓰면 돼. 그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감시를 받는 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글을 또 다른 계정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오히려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자체가 야 진짜 군대가 정말 선진병영화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94년 군번인데 저희 때는 무슨 SNS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솔직히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SNS 행동 강령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지 몰랐거든요. 만약에 살해의 중대장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는 중대장이 이거 관리해, 감시해 라고 이렇게 아예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사들이 감시를 받는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친근하게 SNS 계정을 친구를 맺으면서 그걸 통해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상태를 그냥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마음 상태가 되게 힘들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좀 좋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관심 병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정보도 이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장병들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거는 내 개인 사생활인데 왜 침해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그렇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간부와 병사 간의 SNS 친구 설정 의무화가 이게 과연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자, 우리 양병렬 법무관님, 이 같은 사례가 병역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네, 당연히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SNS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 예방을 이유로 단순히 친구 설정을 의무화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 그다음에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 그리고 사생활의 보호 및 비밀 유지권, 또한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 보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법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 병사들이 주로 이제 잘 실수로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군사 시설물이라든가 군사 보안 자료, 그다음에 부대 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통해서 주로 노출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보안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고, 그다음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신고 설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충 상담이라든가 그런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례와 같이 SNS를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군 기강의 확립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병사가 SNS 보안 규정을 어길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장병들의 경우에 SNS를 통해서 군사 기밀 자료라든가 군사 시설물을 노출시켰을 경우에 군사기밀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누설했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장병들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병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군사보안 기밀을 취급했다거나 아니면 취급을 했던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실히 이제 국가 보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처벌이 조금 더 엄격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요, 이 오수진 변호사님, 사회에서도 SNS 상에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갈등이 많잖아요.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여기도 확실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굉장히 그 피해자가 사회생활하는데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그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을 통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 단순 모욕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문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SNS 사용에 있어서도 군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직장 내 상사, 군대로 따지면은 뭐 우리 간부나 어떤 그 위에 선임들이 되겠죠. 네네. 예,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윗사람과 SNS 상에서 친구를 맺는 게 사실 마음 편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그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아는데, 제 후배들이 저랑 SNS 상에서 친구를 잘 안 맺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느꼈습니다, 전. 그게 힘들구나라는 거. 그건 아마 김대희 씨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김대희 씨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사 이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상사보다도 부모님이 가끔 SNS 친구 신청을 하면 너무 난감해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부모님인데 왜요? 이게 민망하잖아요. 약간 좀 사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도 잡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빠가 딱 보고 있어요. 조금 민망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상사와 SNS 친구를 맺은 분 혹시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대 사람들이랑 SNS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거기서 활동을 제가 안 합니다. 네, 원래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간부들이랑 이제 SNS를 많이 이제 친구를 맺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왜 안 해요, 활동을?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하거나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날 그게 이제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다며? 어디 갔다 왔다며? 누구 만났다며?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게 좀 사생활을 침해받는 그런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상사분들이 이제 다 알았어요. 위협분들이. 예. 근데 싫어서 안 하는구나. 아닙니다. 근데 더러 이제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네. 옆에 사람들을 보면은 그 상사분이 친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보류. 나중에 맺기. 나중에 하기. 네. 그 반대로 혹시 그 일반 장병들과 SNS 친구를 맺은 분 있나요? 오, 다? 다예요? 거의 다가 그래. 그래요? 그러면 저 솔직하게, 네 분 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본인이 먼저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장병이 먼저 요청했습니까? 자,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본인이 먼저 요청했다. 장병이 먼저 요청했다. 예, 말은 다 그렇게 하지. 그쵸. 모르죠, 그거는. 지금 좀 찔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눈동자. 네. 아니, 저는 요청을 네. 한 적이 없고 아이들이 먼저.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뭘 또 준비하셨어요? 막장 드라마의 스릴,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 빅재미가 모두 있는 행군 상황극을 저희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NS 친구 맺기를 강요하는 상사와 피하고 싶은 부하의 상황입니다. 자, 주연 배우 김대희 씨입니다. 제가 어디 프로그램 봤는데 우리 아영 씨가 연기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렇게 떠넘기. 아니. 그럼 제가 강요하는 상사죠. 그렇죠. 예. 자네 내가 어제 그 친구 신청 한 것 같은데 못 봤나? 아, 그러셨습니까? 저 어제 컴퓨터를 안 써가지고 몰랐어요. 자네 로그인 시간을 내가 확인해 봤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이라고 제가 저희 되어 있던데 부모님이랑 아이디를 공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부모님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부모님 아이디가 지수 러브인가? 네네네, 맞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주신다고 아마. 이거 안 받아주면 조금 섭섭할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나중에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가면은 꼭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일 안 해도 되니까 갔다 와서 친구 아마 신청을 지금은 부모님이 쓰실 시간이라 제가 쓸 수가 지금 없어요. 내가 방금 확인해봤는데 로그인이 안 돼 있던데. 그 휴대폰을 수시로 보시나 봅니다. 네, 그럼요. 이거 조금 거짓말하는 거면 더 서운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거 로그인도 분명히 오늘 10시 반에 되어 있다고 했고 신대위. 예. 자네 내가 친구 맺기 신청했는데 왜 지금 한 달째 수락을 안 하고 있나? 제가 그랬습니까?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왜 컴퓨터를 못해? 그때 보니까 게임도 하고 잘하더만. 게임만 합니다. 게임만. 그거 뭐 이렇게 저기 그 글도 주고받고 하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나 지금 자네? 제가 타자를 못 칩니다. 타자를 못 쳐요. 한글을 아직 못해서. 그 전화기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전화기로 수락하면 되잖아. 저희 부모님. 나 자네랑 친구하고 싶단 말이야. 저희 부모님이랑 계정을 제가 같이 써서. 자네 부모님 그 아이디가 그 아영러브인가? 네 맞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네.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60년생이십니다. 진짜 그럼 나랑 친구인데? 그럼 어머니랑 친구를 맺어야겠구만. 알았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기 잘하시는데요. 아영 씨? 네. 그거 무서워. 연기가 그죠? 소름 돋는 연기다. 네. 살살. 네. 그런데 정말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이분이 분명히 로그인을 한 게 뜨잖아요. 근데 내 친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밀려오는 배신감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제가. 네. 자, 조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군대와 SNS 어떻게 잘 조화를 이뤄야 될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병영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군사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전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병렬 법무관님. 네. 간부들의 경우는 사고 예방을 이유로 해서 친구 설정을 의무화해서는 안 될 거고요. 병사들의 경우는 친구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SNS를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보안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텐데 국방부가 2012년에 SNS 사용자 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군사 기밀 누설 방지, 그다음에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언어라든가 타인을 존중하는 내용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장병분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SNS상에 어떤 군 기밀이라든지 군대 내 질서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병과 간부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SNS는 개인이 관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군인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사전적, 사후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오늘도 육해공을 대표하는 참군인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또 첫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군들과 그리고 신하영 여신님과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대희 MC님과 함께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을걸. 할 말 다 하고 굳이 끝날 때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하면서 후회 중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맹활약을 보여주셨고요. 네. 우리 이질수 네. 중위님은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눈을 잘 못 뜬 것 같아서. 아니요, 잘 뜨고 있었어요. 네, 네. 좀 아쉬운데, 청일점이 아니죠. 네. 남자 게스트가 한 분 더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분, 전군이 함께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 네, 모두가 행복한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행군기는 함께합니다. 저는 경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오, 말씀 너무 잘하셔요. 정답. 맞아. 이 사람들이 정말. 자, 링컨 대통령의 생일은? 거기서 갑자기 왜 나오는 정말 궁금했어. 힌트. 힌트요? 시작도 안 했는데 힌트부터요?